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년 첫 경마일입니다. 1월 4일 금요 경마 13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제주 경마장이 휴장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부산과 서울 두 개의 경마장만 시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13개 경주로 편성이 됐는데 편성은 굉장히 빡빡합니다. 물론 기복마들이 좀 많이 몰려 나오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13개 경주임에도 불구하고 출전 누수는 굉장히 많아요. 곳곳에 또 혼전의 경주가 좀 있고, 특히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부산 경마장이 굉장히 고배당으로 계속해서 직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주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혼전도가 좀 높은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보다 좀 신중한 접근이 요구가 되는 그런 경마일이고요. 오늘 추천 경주는 2경주, 4경주, 그리고 후반에 11경주와 13경주, 마지막 경주가 추천 경주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1경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에 1000m에 있습니다. 안쪽에 4번마 한라항우, 또 5번마 미스펙터, 9번마 라운 RS, 6번마 투투파이어, 또 안쪽에 3번마 어메이징 위너, 이런 마필이 팔리죠. 일단 4번마 한라항우 같은 경우는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많은 그런 마필입니다. 모처럼 적용강도도 많이 끌어올려놓고 나왔고 걸음의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다 또 안쪽 게이트라면 선행까지도 가능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데뷔 이후에 가능성이 그치고 있습니다만 힘이 차갑고 또 편성도 이번 경기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한라항우는 선전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이 5번마 미스펙터 같은 경우는 1000m로 줄어든 경주거리는 유리해요. 그렇지만 이 마필도 기본 능력은 그렇게 대단치는 않은 마필입니다. 스피드는 조금 있는 그런 마필인데 선행을 갈 정도의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미스펙터는 대기로 팔릴 텐데 불안 요소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관심에 가는 마필은 6번마 투투파이어와 11번마 단디킬입니다. 6번마 투투파이어 같은 경우도 데뷔전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걸음 보여줬죠. 막판 끝걸음도 살아 들어왔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한 차례 경주를 치러냈다는 점에서는 6번마 투투파이어 가능하고, 11번마 단디킬 같은 경우는 데뷔전에서 그 외측으로 사행을 하면서 경주를 망쳤어요. 그래서 지난 12월 8일 날 주행검사를 다시 받고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운영을 했죠. 따라서 그 외측에 그 삐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디킨이 초반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레이스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참고 후미권에서 힘을 안 빼앗아 타다가 직선에서 승부를 본다면 단디킨도 기본 능력은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막판 한 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이 단디킨도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기 마필인 4번 한라항우는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남아있는 마필이고 컨디션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선전이 기대가 되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역시 6번마 투투파이어와 11번마 단디킨, 이런 보병들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6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박남규의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혼전도가 굉장히 높죠. 전력이 노출이 안 된 그런 심한 레이스이기 때문에 좀 더 혼전도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배당판은 1번마 해피게이트, 8번마 포에버 9, 3번마 투투스피노, 또 7번마 에이스 커러시, 6번마 링잉 플라잉, 이런 마필이 팔려요. 지금 언급해드린 마필들도 나름 가능성은 다 열려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그 결정적인 한 발,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센 마필들이 아니에요. 기복의 여지가 많은 그런 마필들이고, 반면에 편성이 굉장히 약해요. 이번 경주가 국산마 6등급의 신마 레이스인데, 따라서 이번 경주는 그 비인기 마필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기 마필들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별거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1번 해피게이트 같은 경우는 1번 게이트 2점은 지니고 있죠. 지난번에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준 마필이고, 부담 중량은 2kg가 늘어났는데 해피게이트는 그래도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반면에 8번마 포에버 나인 같은 경우는 데뷔전 때는 이렇다 할 전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다만 재검 때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기본 능력이 이 마필도 대단치 않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재검의 그 기록, 어떤 여유, 요런 데 너무 또 현혹이 될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1번, 8번의 대끼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보여져요. 1번만 헤비게이트도
좀 나아 보이긴 해요. 다른 인기 마필에 비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헤비게이트도 뭐 완벽하게 믿고 들어가기 정도의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역시 복병을 노려가야죠. 뭐 컨디션의 변화도 뚜렷하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그 숨겨져 있는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한 그런 복병이 한도 있습니다. 그 복병을 과감하게 배팅의 축으로 역시 중고배당을 노리고 하는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3경주 국산마 6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9번마 서북해 중심으로 배드판이 돌아갑니다. 여기에 3번마 뷰티풀 마린, 1번마 우승 스토리, 2번마 투투 사이먼, 또 외곽에 11번마 리슨 투미 이런 마필이 팔리죠. 이 서북해 같은 경우는 데뷔전에서 1300을 뛰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1000m로 내려왔고 일단 뭐 외곽이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줄어든 경주거리는 굉장히 유리해요. 따라가도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9번 서북해성은 이 편성에서는 다시 한번 입상 도전이 가능한 그런 전력이고 대끼리로 팔릴 수 있는 3번 뷰티풀 마린도 뭐 지난번에 깜짝 3착이 갖다 대긴 했어요. 그렇지만 편성이 강하지 않았고 이 마필도 뭐 이렇게 그 스피드가 많이 나오는 그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번 3착 액면을 인정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조건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일본 우승 스토리가 나요. 뷰티풀 마린보다는 지난번에 뭐 데뷔전부터 계속 지금 1300을 뛰어왔는데 이마필을 1번 게이트에 1000m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특히 지난번 같은 경우는 또 결승선에서 채찍을 놓치는 또 불운도 좀 있었던 마필이에요. 따라서 1번 게이트에서 선행선의권에서 최적의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승 스토리 충분히 입상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10번마 포에버 영도 가능한 그런 마필이에요. 뭐 주행검사 때 이렇게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인기도에서는 밀려 있습니다만 이 포에버 영이란 마필도 기본 능력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데뷔전 치고는 뭐 서부켓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강한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포에버 영도 주행검사 때는 뭐 후미권에 있었습니다만 레이스가 빠르지 않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선행권에 갖다 붙여놓고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어요. 뭐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9번 서부켓은 뭐 인정이 되는 인기 마필이고 같은 인기 마필 중에서는 1번 우승 스토리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10번마 포에버 0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경주 혼합 4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박남기의 오늘 두 번째 추천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7번마 킹무브 5번만 무패찰리 또 9번 위닝 어게인 요 세 마필이 강세를 띠면서 팔리는 그런 레이스죠. 그 밖에 3번마 제너럴 또 10번마 썬더돔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물론 이제 액면적으로는 5번, 7번, 9번 요 세 마필이 좀 나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이제 킹무브는 승급자는 부담이 있고 무패 찰리도 1000m로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은 뭐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굉장히 그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인기 1위로 팔리고 아쉬움을 남겼다는 점에서는 무패 찰리도 좀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고 위닝 어게인도 지난번에 뭐 최선의 2착을 차지했던 그런 마필이죠. 뭐 부담 중량이 역시 2.5가 늘어났다는 점에서는 위닝 어게인도 뭐 나쁘진 않아요. 뭐 이 편성에서는 되는 마필이죠. 5번, 7번, 9번. 그렇지만 이게 5번, 7번, 9번 세 마필 안에서 끝나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보병들이 은근히 많아요. 컨디션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그런 마필도 있고 또 전개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 있는데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인기대에서 많이 밀려있는 마필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번 경주 추천 경주로 선정한 이유는 노리고 갈 만한 타이밍이 되는 그런 마필이죠. 컨디션의 변화도 그렇고 뭐 전개적인 메리트까지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우리에게 또 한구라의 기쁨을 선사해 줄 수 있는 복병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고 자신 있게 그 복병을 축으로 해서 역시 뭐 인기 마필이라고 붙여도 다 중고배당이에요. 따라서 뭐 인기 마필 새 마필이 약간 능력 발휘가 안 되면서 엉뚱한 마필가 들어온다면 9구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역시 박남규 스타일대로 철저하게 배당을 노리고 가는 두 번째 추천 경기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오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3번마 BK 썬더, 9번마 이기다,
7번마 와일드 캐시, 또 11번 천지 킹즈, 2번 골든 넥스, 이런 마필이 팔리죠. 전형적으로 좀 부진형 마필 들어가는 대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빅게이 썬더가 지난 11월 달에 뭐 입상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리죠. 안티게이트즘을 살려서 선행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점에서는 뭐 메리트가 없는 마필은 아닙니다만, 이 빅게이 썬더라는 마필도 뭐 크게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아니죠. 전형적인 기본 마필이기 때문에 빅게이 썬더 불안하고, 이기다 같은 경우는 지금 3살에 데뷔를 하는 그런 마필인데 미국에서 데뷔를 했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5번을 뛰면서 뭐 입상 경험은 없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 3살 팀도 많이 차 있고, 무엇보다도 이번 경주가 편성이 너무 약합니다. 뭐 1300이라는 경주거리도 이기다 입장에서는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데뷔 전부터 충분히 이기다가 이 편성에서는 선전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5번마 백두장수도 배낭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이죠. 지난번에는 4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면서 뭐 이렇다 할 전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만, 레이스 흐름도 빠르지가 않고 또 컨디션은 물론 뭐 지난번보다는 올라와 있죠. 따라서 5번 백두장수도 뭐 레이스가 느리기 때문에 발주가 그렇게 매끄러운 그런 마필은 아닌데, 따라서 빠른 흐름에서는 역시 발주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는 마필이에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번 경주는 레이스가 워낙 느리고 1300이고 또 백두장수도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액면은 떨어집니다만 5번마 백두장수도 이 편성에서는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보평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6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의 대결이죠. 8번마 폭스 컬러링, 9번 천상우름, 또 4번마 IM 챔피언, 여기 5번마 투투 해머, 안쪽에 2번 원더풀 수파,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폭스 컬러링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2번 게이트에서 정말 최적의 전개를 했었던 그런 결과예요. 따라서 이 폭스 컬러링도 액면은 뭐 상승권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12월 9일날 뭐 3차까지 올라왔던 마필이고, 그래서 뭐 인기 1위 마필인데 불안 요소가 너무 많은 마필입니다. 그리고 9번 천성오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스타트 때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죠. 점프 출발을 하면서 발주가 늦으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이고, 13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는 물론 유리하죠. 1600보다는 지난번 1600을 뛰었는데, 따라서 뭐 천성오름도 가능해요, 액면적으로는. 근데 문제는 이 천성오름이란 마필도 약간 농땡이 기가 좀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게 8번, 9번 대끼리 가능성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뭐 대끼리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같은 인기 마필 중에서는 저는 4번 IM 챔피언이 폭스 컬러링이나 천성오름보다는 좀 더 낫다고 봅니다. 지난번 경기를 통해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준 그런 마필이고, 무엇보다도 이 IM 챔피언 같은 경우는 워낙에 힘이 늦게 차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데뷔전 또 이전째는 이렇다 전력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지난번 경기를 통해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그런 조건이고, 레이스도 느리고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IM 챔피언이 인기 마필 중에서는 가장 나은 그런 상황이고,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들도 꽤 있어요. 3번마 용봉산, 6번마 가속불꽃, 이런 마필들도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편성이. 3번마 용봉산 같은 경우도 뭐 지난번에 컨디션이 좋았던 그런 마필인데 컨디션의 변화를 좀 일어나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발주가 매끄럽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컨디션이 여전히 좋아요. 그리고 6번마 가속불꽃도 지난번에 역시 올라오는 나름대로의 탄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6번마 가속불꽃도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따라서 배당은 3번마 영봉산과 6번마 가속불꽃, 이런 보병들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7경주 국산마 6등급 1600m 경주입니다. 3번마 백리충 중심으로 배당판에 들어가죠. 7번마 골든트리가 대기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고, 4번마 마루짱, 5번마 닥터미미, 또 8번 파워 풀핏,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액면적으로는 3번, 7번이 앞서 있는 건 사실이에요. 1600이라는 경주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마루짱이나 닥터미미, 파워블리, 이런 마필들은 상대적으로 좀 불리해요. 백리총 같은 경우도 뭐 지난번에 최선의 레이스를 했던 마필인데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뭐 선행까지도 가능한 그런 조건이고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요. 부담 중량은 늘어났지만 또 11번 골든트리도 11주 만에 나왔지만 컨디션은 좋아요. 지난 9월 14일 날 이제 거세 이후에 첫 출전이었는데 오늘 이제 거세 이후에 세 번째 출전인데 컨디션은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세 휴유증에서 좀 벗어나면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골든트리도 어쨌든 앞선을 레이스 예, 붙여놓고 전개하는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인기 마필인 3번, 7번이 앞에 나오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일단 3번, 7번의 대결 가능성도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은 뭐 다른 인기 마필, 마루짱, 닥터미미, 파워풀피드 이런 마필보다는 오히려 안쪽에 1번 엘버터 킹이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마필이에요. 이 엘버터 킹 같은 경우도 걸음의 변화를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죠. 지난번에도 그 가능성 있는 걸음을 충분히 보여줬죠. 5차에 가다 됐는데 결승선에서 재치를 놓치면서도 뭐 그 정도의 전력을 발휘하면서 걸음의 변화를 분명히 알려준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1번 엘버트 킹도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16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도 뭐 지난번에 한 차례 소화를 해내면서 적응을 했다는 점에서는 엘버트 킹의 역시 이변 가능성 열려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8경주 국산마 5등급 1600m 경주입니다. 8번마 프리시드 중심으로 배점해 들어가죠. 7번마 상승대한, 4번 브라이언 파크, 3번 골든조이, 또 2번마 파워윈디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8번마 프리시드는 뭐 이편에 인정을 해야죠. 최근에 뭐 이세마 강자들과 꾸준하게 전력을 다진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 대선 경주에서도 뭐 충분히 선입권에 붙여놓고 무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끈끈한 끈기를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프리시드는 인정이 되는 마필이고요. 뭐 1600이지만 뭐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고 그 상승대항 같은 경우도 스타트 능력은 있습니다만 뭐 기본 능력은 대단치 않은 마필이죠. 뭐 8번을 뛰면서 이 착은 뭐 3번 해내긴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 우승도 없는 그런 마필이고 브라이언 파크도 이거 별거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 뭐 한 차례 우승을 거머쥔 적은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레이스가 너무 잘 풀리면서 입상을 했고 최근에 계속 인기만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뭐 인정을 안 했던 그런 마필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두 차례도 정말 1번 게이트, 7번 게이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적의 경기를 했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더는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브라이언 파크도 많이 팔릴 텐데 메리트는 좀 떨어지고 저는 안쪽에 있는 두 마필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파워윈디는 어쨌든 2번 게이트에서 선행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지난번에 선행을 못 가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오늘 안쪽 게이트라는 점에서는 깔끔한 선행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다면 뭐 1600이라는 경주월이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안쪽에 일본 뭐 우라노스 제이라는 마필도 지난 10월 달에 승급전을 치르면서 그때 컨디션이 좀 좋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충분히 5등급에서 적응을 해가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16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도 우라노스 제 입장에서는 유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레이스가 빠르지 않다는 것도 그렇고 따라서 우라노스 제이가 그렇다면 선입권에서 체력의 전개도 이번 경주는 가능한 그런 조건이죠. 따라서 1번마 우라노스 제이의 배당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구경주 국산마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그 인기 마필과 비인기 마필의 격차가 크지 않아요. 변수가 좀 많은 그런 레이스인데요. 6번마 닥터시크, 9번마 로얄트리, 3번마 전사의 질주, 안쪽에 2번마 트리플 실버, 8번마 VR 피킹 이런 마필이 팔리죠. 닥터시크라는 마필도 뭐 10월달, 11월달 입장을 차지했습니다만 준우승에 머물러던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 승급전에서 역시 좀 아쉬움을 남겼죠. 뭐 승급전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제 승급해서 두 번째 경주라는 점에서는 메리트는 좀 있어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나름 뭐 전개적으로도 그렇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전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이 닥터시크가 근본적으로 기본 능력이 센 마필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닥터시크 인기 1위 마필인데 뭐 믿음을 갖기에는 좀 2% 부족한 그런 상황이죠. 9번 로얄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입상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뭐 쿨민트의 7마신 큰 착차를 보이면서 2차기였기 때문에 그 부분도 뭐 메리트가 좀 떨어집니다.
부담 중량도 2kg가 늘어났고, 따라서 이번 경주는 그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도 많은데, 이 3번마 전사의 질주가 비록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컨디션은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승급전 치고는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전사의 질주도 나름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외곽의 10번마 트리플 보스라는 마필도 큰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도 8월 달에 그 승급전을 치르면서 아쉬움을 좀 남겼던 그런 마필이고, 그러면서 좀 공백을 가지면서 컨디션이 조금 떨어져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컨디션이 많이 회복이 된 그런 마필이에요. 무엇보다도 편성도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뭐 끝번도 나쁘지 않습니다. 발주가 이렇게 매끄러운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레이스 흐름도 그렇게 빠르지 않죠. 뭐 선샤인 볼트나 닥터시크 정도가 이끌어 나가는 선행 페이스라면 충분히 트리플 보스가 사정거리 안에서 레이스를 운영하면서 직선에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 10번마 트리플 보스의 이변 가능성 열려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0경주 국선마 4등급 1600m 경주입니다. 4번마 글리터, 6번마 알파러너, 요 두 마필이 대기를 팔리는 그런 레이스죠. 여기에 이제 5번마 슈퍼골드, 11번마 스톰골드, 안쪽에 1번마 경주의 두레박, 여러 마필이 팔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번, 6번의 대길 가능성이 열려있는 레이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글리터라는 마필이 지난번에 물론 이제 기복을 보이면서 많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3차기에 머물면서 뭐 고배당을 제공하는 빌미를 제공했던 그런 마필인데 부담 중량도 3kg가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편성이 너무 약하다는 점. 따라서 다시 한번 1600이라면 그래도 글리터. 이번 경기는 레이스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선행까지도 가능한 그런 조건이에요. 따라서 글리터 무시 못하는 전력이고 6번마 알파러너도 뭐 지난번 1800에서 입장을 차지했던 그런 마필이죠. 16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도 나름 낮죠. 1800보다는. 따라서 편성도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뭐 충분히 알파러너 따라오다가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이고 1번마 경주의 두레박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노리고 가서 고배당을 적중해냈던 그런 마필이죠. 문제는 1600이라는 경주거리가 잘 안 어울리는 마필이에요. 1300까지가 적정거리라는 점에서는 1번 게이트 2점은 지니고 있고 뭐 선위권에서 체력의 전개도 가능합니다만 1600이라는 경주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메리트가 좀 떨어지죠. 그리고 뭐 스톤골드도 승급자는 부담도 있고 또 5번마 슈퍼골드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1600에 대한 경주적인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글리터나 알파런의 동반 입상이 좀 더 메리트를 갖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1경주 혼합 4등급 1600m 경주입니다. 박남기의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역시 뭐 제 스타일대로 고배당을 노리고 하는 그런 레이스예요. 배당판은 8번 아마존 역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3번마 최강블릿, 4번마 컬린 판타지, 10번마 원더풀 스토리, 11번마 트로피 콜렉터 이런 마필이 팔리죠. 이게 1600이라는 게 이번 경주의 포인트예요. 이 아마존 역을 지금 승급전입니다. 최근에 데뷔 이후에 뭐 좋은 모습은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승급전에 늘어난 경주거리가 발목을 잡을 여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보여줄 거름의 여력은 더 있기 때문에 뭐 빼고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아마존 여걸도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아마존 여걸이랑 붙여도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충분히 배당이 됩니다만 아마존 여걸이 빠지면서 이게 복대본 막고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3번 최강블리가 11번 트로피 콜렉터 뭐 많이 팔릴 수 있는 인기 마필들인데 이 두 마필은 또 거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1600이라는 경주거리에서는 역시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혈통이기 때문에 역시 전반적으로 인기 마필이 부당하죠. 아마존 여걸도 좀 불안한 상황인데 뭐 최강블릿이나 트로피 콜렉터도 거리적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역시 또 문제가 돼요. 따라서 이번 경기는 복대복 막권도 충분히 우리가 노림수를 가지고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1600이라는 경주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인기도에서는 밀려 있지만 능력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마필들이 있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그 중심에는 제 관리형 마필이 있는데요. 1600이라는 경주거리 굉장히 잘 어울리고 또 컨디션도 근래 들어서 가장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이 가능한 그 복병을 배팅의 축으로 복대복 막공까지 노리고 가는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12경주 1등급 1800m입니다. 10번마 월드데이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갑니다. 7번마 월드선, 안쪽 1번마 골드블루, 또 6번마 파샤, 9번마 굿캐스팅, 뭐 여러 마리 팔려요. 이 월드데이는 승급제는 부담이 있습니다만, 뭐 최근에 상승세에 굉장히 가파른 마필이죠. 1등급이기 때문에 월드데이가 선행을 못 갈 수도 있어요.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그렇지만 결정적으로는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뭐 월드데이 승급전이지만 최근에 상승세를 무시하기는 좀 어렵고, 월드선도 2000m보다는 역시 18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는 유리해요. 거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역시 아쉽게 3차기 머물긴 했습니다만 경주거리도 줄어들었고 부담 용량도 1.5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는 월드선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10번, 7번이 역시 그래서 대기로 팔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복병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변의 여지가 있어요. 굉장히 빡빡합니다. 편성 자체가 1등급 치고는 근래 들어서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은 안쪽이 2번마 포나인지와 외곽의 14번마 골리앗 마린이죠. 포나인즈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그 12주 공백을 가지고 나오면서 역시 컨디션 측면에서 아쉬움이 좀 있었던 마필인데 6주 만에 나왔는데 컨디션은 좋습니다. 조기 강도도 많이 끌어올려놓고 나온 그런 마필이고, 14번마 골리앗 마린도 막판 한 발이 있는 마필이죠. 뭐 레이스 자체가 이게 그 앞에서 뭐 이렇게 쉽게 끝날 수 있는 그런 레이스도 아니고 힘 있는 마필이 또 막판에 그림처럼 얼마든지 날아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도 골리앗 마린이 잘 부합이 되죠. 막판 한 발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부담 중량도 52kg, 뭐 아주 홀가분한 부담 중량이라는 점에서는 14번마 골리앗 마린, 또 안쪽에 2번마 포나인즈, 이런 보병들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3경주 국산마 3등급 1200m 경주입니다. 방랑기의 오늘 마지막 추천 경주예요. 자, 이번 경주도 뭐 혼전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배당판은 5번 위대한 비상 중심으로 돌아가죠. 여기에 7번마 하늘공주, 8번 호크킹, 11번 럭키코리아, 4번 드림질주, 여러 마필이 팔리는데 기본 능력은 위대한 비상이 가장 센 건 사실이에요. 다만 이제 11주 만에 나왔는데 11주 만에 나온 것은 지난번에 이제 폐출을 했기 때문에 두 달에 이제 그 정지가 있었죠. 따라서 이제 11주 만에 나왔는데 컨디션은 좋아요. 그렇지만 역시 지금 폐출혈이 지금 두 번이나 일어났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따라서 위대한 비상이 뭐 능력은 가장 센 마필이긴 한데 그 폐출혈이 두 번이나 있었다는 점에서는 일말의 불안감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물론 이제 위대한 비상에 따라야죠. 그렇지만 위대한 비상이 능력 발휘가 안 된다 그러면 또 북대봉 막공도 얼마든지 엮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위대한 비상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마필, 인기 마필들은 다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들이에요. 팔리는 것만큼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역시 복병 한들로 오래 갑니다. 컨디션의 변화도 그렇고 전개적인 메리트도 이번 경기는 굉장히 커요. 따라서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대한 비상을 제외하고는 다 기복 마필이기 때문에 뭐 인기 비인기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굳이 뭐 인기 마필과 비인기 마필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인기 마를 인정하고 하는 이유가 없는 레이스고, 일단 제가 노리는 복병을 위대한 비상에 붙여서 요거 짭짤한 배당 중배당을 주력 한 방까지도 충분히 적중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마지막 경주인데요.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상으로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